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닥치고 문제의 끝장내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이번 문제는요. 피부와 모발의 생리구조에서 뽑아보았는데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맞춤형 약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의 내용으로 시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출제 역시 그 범주 내에서 출제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범위가 적지는 않지만 말이죠. 특히 피부 모발과 관련한 문항 역시 과거 시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습 가이드의 내용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시험을 이틀 앞둔 수험생 여러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표피 아래에 존재하는 진피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 등의 섬유성 단백질이 구성된 기억과 이해 합성과 생산을 담당하는 진피, 섬유와 세포가 존재한다. 자, 답은 세포 외 기질이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가 아닌 것. 자, 진피 쪽에 존재하는 세포, 섬유화 세포, 대식 세포,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먹힐 세포는 표피 쪽에 존재하는 세포죠. 정답은 먹힐 세포입니다. 앞선 두 문제의 진피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진피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는 표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위치하죠. 피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표피 두께의 10배에서 40배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피는 점탄성을 나타내는 그런 탄력적인 조직으로 무정형의 기질과 교원섬유, 콜라겐 피버라고 하는 교원섬유와 또 엘라스틱 피버라고 하는 탄력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진피층은 크게 두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피 쪽에 있는 유두 진피 그리고 망상 진피로 나눌 수 있다.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는 결합 조직 내에 널리 분포된 섬유화 세포가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이 섬유화 세포는 세포의 기질인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는 섬유화 세포 외에도 대식 세포, 비만 세포가 존재한다고 하죠. 피부 노화와 진피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서 나와 있는 그런 성분들 콜라겐이 감소하고 탄력섬유가 변성이 되고 당 아미노글라이칸이 감소하고 피부 혈관의 면적이 감소함으로써 피부 노화의 징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금에 표피 쪽에 존재하는 세포도 같이 볼까요? 각질 형성 세포, 그리고 멜라닌 형성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그리고 머켈 세포입니다. 머켈 세포는 감각 신경세포라고도 하죠. 신경세포, 머켈은 감각 신경세포입니다. 랑게르한스 세포는 유국증의 방추형의 별 모양의 세포 돌기를 가진 수지성 세포이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 면역학적으로 매개되는 피부 반응 바로 피부 감작성입니다. 피부 감작성, 감작성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거 알레르기구나 라고 바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라는 표현은 프랑스 학자가 처음 사용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인체의 면역 기전이 보통보다도 과민하게 반응을 나타낼 때 유발되는 증상이다. 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을 항원, 알레르겐, 또 피부 감작성이라는 것은 문제에 나온 대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면역학적으로 매개되는 피부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시고요. 감작성의 원인 물질, 여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죠. 향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25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기억 잘 하시고 가실게요. 그리고 이번 그 화장법 시행 규칙에 제구적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이 감작성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중에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과목부터 과목까지 있는데 이 중에 라목, 피부 감작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있죠. 여기에 감작성이란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면역의 반응성을 감작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연계에서 오늘 시험 문제로 출제된 피부 감작성, 이것은 맞춤형 약품 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물질에 대해 면역학적으로 매개되는 피부 반응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피의 이상 증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을 적으시오. 기억은 두피에서 단락된 세포가 벗겨져 나온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물. 바로 비듬,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동방 증상은 가려움증이고요. 추가적으로 비듬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피 피지선의 과다 분비, 호르몬의 불균형,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등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이거 뭐 말은 좀 표현은 어려운데요. 말라세지아라는 진균류가 방출하는 분비물이 표피층을 자극해서 비듬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비듬과 관련된 내용 이해하시고 가실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탈염 탈색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자, 암모니아는 모표피를 손상시켜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발은 견고한 결합 조직을 갖고 있죠. 바로 그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알칼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모발 조직 자체에 있는 결합들이 깨지게 되지요. 그래서 모표피, 모발의 최외곽층인 큐티클이라고 하는 모표피 이 부분이 들뜨게 됩니다. 그 들뜬 틈 사이로 과산화수소나 염료 이러한 성분들이 잘 스며들게 되지요. 특히 과산화수소가 하는 역할들은 이 모표피의 바로 다음 층에 안쪽에 존재하는 모피질,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가장 다량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을 빼지요. 그게 바로 탈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연모제가 투입이 되면요. 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다른 염료의 색상을 이 머리카락 모발 속으로 입히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염색 과정이죠. 그래서 염색 약을 두 발에 잘 도포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염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탈염 탈색의 원리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닥치고 문제 끝장내기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시험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편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꼭 공부한 데에서만 문제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찍는 족족 맞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